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는데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법원 일정들을 처리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변호사들도 바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바쁜데 또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좀 심해져서인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오시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보이스피싱은 뭐 납치해서 돈 달라고 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봐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었고 그 범죄가 주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일단 고수익의 뭐 수입을 준다, 뭐 돈을 통장에서 찾아서 누구에게 준다, 아니면 뭐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은 보이스피싱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뭐 실수로 저지르신 분들이 오면 대부분은 뭐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빠져서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론의 방향이 실수였다.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선처를 구해서 벌금형이나 아니면 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두 가지 판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양쪽 다 극단적인 경우인데, 한 가지는 15만 원의 그 수당 일당을 받고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항소심에서 제가 변론을 맡아서 열심히 뭐 빌었더니 6개월이 감해져서 1년 6개월이 나온 경우가 하나 있고, 이 판례를 통해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한 판결은 어, 드물게도 보이스피싱에서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보이스피싱의 고의를 뭐 도저히 인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이, 통장을 빌려줬던 사람조차도 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즉 보이스피싱범들이 지금 피고인을 또 속여서 이 피고인에게까지 돈을 뜯어간 그런 건입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판결은 보이스피싱이 보통 이제 사기 방조로 기소가 되는데,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약식 명령을 내렸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억울하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지금 뭐 무죄가 나와서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먼저 판결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15만 원밖에 받지 않았는데 징역이 1년 6개월로 이제 항소심에서 나온, 원래는 2년이었었는데 이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단을 보시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제 뭐 공문서 위조까지 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해서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라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의 공범까지도 같이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양형부당에 대해서, 이제 양형부당이라는 게 즉 이제 형이 너무 과하니까 좀 줄여달라고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범죄 조직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의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서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수거체계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이게 이제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인 것이죠. 유리한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을 뿐, 두 번, 세 번을 같이 했다. 이건 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취득한 범죄 수익도 총 15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 활동비라고 뭐 이동비 같은 것들을 준 것입니다. 15만 원으로 매우 적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서 원심의 2년이 무겁다고 보아서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음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판결은 무죄가 나온 판결입니다. 왜 무죄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유지를 공시한다. 이건 이제 공소사실이 사기 방조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피고인조차도 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계좌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자기네 회사의 세금을 10% 줄이는데 대신 3%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얼마인지는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입금을 받은 건 300만 원이고, 이 300만 원을 그 회사 직원인 줄 알고 건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증거를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카톡으로 저쪽에서 나머지 액수를 좀 뭐 몇십만 원만 더 채울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 피고인이 그 돈을 빌려서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줬죠. 실제로 또 피해자죠. 그래서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에 참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피고인을 이제 검사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보면은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범들이 이 탈세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정범인데 이 피고인은 공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범의 범행이 없으면 공범에게 뭐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해서 방조범을 성립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거를 앞에 그 탈법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 해도 피고인은 그 범행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이거는 아마 이 피고인이 그 사기를 당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몇십만 원을 더 입금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아르바이트 수입이라고 해서 얼마를 받았다면 이 부분도 인정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뭐 정범이 실현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충 좀 이상한 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걸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피고인을 속인 거는 뭐 세금을 줄인다는 거였는데 이걸 보이스피싱으로 보기는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거는 뭐 법률적인 이야기인데 미필적 조세 포탈을 시도한 것 같으나 미필적 고의 아니겠느냐. 이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국세청에 고발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무죄 받은 정도로 피해를 보지 않으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보이스피싱이 뭐 납치해서 돈 달라 뭐 이런 게 결코 아니고, 누군가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누군가 돈을 어디로 입금시키라든가 누군가 뭐 돈과 관계되는 심부름을 시키고 고수익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아무리 취업이 어려워도 이런 사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사실 피고인이 되시는 분들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의 신장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